김경수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몸통과 가까운 고구마 줄기 의혹이 있습니다. 송인배 백원우가 쥐고 있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송인배 씨 누군가요? 다 아시죠? 문재인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흔히 문고리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대선 당시 문재인 일정 담당을 했습니다. 또 드루킹을 김경수한테 소개한 사람입니다. 백원우 씨는 누군가요?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냈고요. 드루킹이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불러내서 만난 사람입니다. 자,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됩니다. 문재인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송인배, 즉 일정을 총괄했다는 이야기는요, 굉장한 측근이라는 뜻입니다. 대선 후보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여기 오라 저기 오라 또 누구 만나라, 이럴 경우에 일정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정 담당은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굉장히 측근들이 맡게 됩니다. 일정 총괄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정 담당이 아니고, 이 일정 담당이 대선을 앞두고 4차례 드루킹 김동원 씨를 만났습니다. 요거는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밝힌 것만 그렇습니다. 또한 김경수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실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일정 총괄은 그 자체로 그 일정,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지만 일정을 관리했다는 것은 어쩌면 몸통의 일정 중에,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언제냐? 4번 만났다고 청와대 조사에서 밝힌 것만, 이 송인배가 자진해서 청와대 조사를 받았고, 흔히 면죄부 줄 때 잘 그러죠. 조사 받았다고 끝나버리는 그런 거죠. 첫 번째 만났다고 한 게 2016년 6월입니다. 상당히 빠르죠. 그때 누구랑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은 김경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김경수와 송인배,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은 20분가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국회에 가면은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20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이후 송인배와 경공모 회원들은 의원회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정세 이야기를 나눈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2016년 11월입니다. 이거 나중에 날짜 가지고 분석 따로 하겠습니다. 드루킹의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식당에서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10여 명이 송인배 비서관과 식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건 순전히 송인배의 말일 뿐입니다. 증거가 하나도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송인배는 2차례 만나서 사례비를 받았지만 2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더 될지 덜 될지 이것도 조사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 때 앞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민정수석실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액수로 판단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200만 원이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국회의원 얼마만 받아도 뭐가지 떨어지는지 알죠? 이후 송인배는 2016년 12월과 2016년 11월이 어떤 때입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2017년 2월 드루킹이 포함된 경공모 회원 7, 8명을 자택 인근 호프집에서 2차례 더 만났다. 이건 송인배의 말일 뿐입니다. 자, 첫 번째는 김경수하고 같이 만났죠. 두 번째 2016년 11월 김경수 판결문에 적혀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김경수가 드루킹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의 시연을 참관하고 이때부터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나오는, 이때부터 그 전부터였지만, 자, 그때 이 송인배도 만난 겁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저기 한번 보세요. 김경수가 시연을 본 장소가 어디라고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아닙니까? 이때 송인배도 2016년 11월 달에 만났다. 어디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그렇다면 이게 자기가 증언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조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2016년 12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태극기가 대규모로 커지는 2016년 12월 19일 날 저희가 나갔죠.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시작된 때입니다. 어떤 거라고 만났는지, 뭐 때문에 만났는지는 아직 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또 만났습니다. 이때 어떤 때입니까? 2017년 3월 10일 날 탄핵 결과가 선고됐죠. 그때 2017년 2월 달에 만났습니다. 뭐 때문에 만났을까요? 여러분 짐작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에 만났을까요? 김경수 소개해 준 걸로 끝났다면 왜 만났을까요? 자기가 만났다고 한 겁니다. 누가 어떻게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지가 지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네 번째, 2017년 2월 달은 탄핵 정국이 한참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가 막 불이 붙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드루킹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왜요? 왜 만났을까요? 그 후에 대선 전국이 불타올랐는데 이제 3월 10일 선거 끝나고 대선 전국으로 바로 들어갔죠. 가장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는데 그때부터는 송인배가 안 만났다. 드루킹을.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은 믿습니까? 앞에까지 경과를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믿습니까? 그 여론은 안 만났다는 것도 믿습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은 해봤습니까? 안 해본 걸로 합니다. 핸드폰 통화 기록은 뒤져봤습니까? 안 뒤져본 걸로 합니다. 핸드폰 포렌식 기록 보고는 해봤습니까? 안 해본 걸로 합니다. 무슨 이런 놈의 수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뺏어가고 포렌식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런 보도도 그런 기록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을 뒤졌는데 없었어요. 밤사이에 이거 뒤졌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이 자료 뒤지느라고 쇠가 빠지도록 뒤졌는데 없어요. 즉 수사 보고서에도 없고 그 판결문에도 없고 수사 기록에도 없고 언론 보도에도 없어요. 송인배는 왜 핸드폰 위치 추적 안 해봤을까요? 통화 기록 왜 분석 안 해봤을까요? 포렌식은 왜 안 해봤을까요? 만났는데 그것도 딱 만난 날짜가 2016년 11월에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할 때 만났다는데 지 입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김경수만 만난 게 아니고 지도 만났다고 하는데 왜 조사를 안 했을까요? 특검은 했을까요? 특검은 조사했을까요? 허익범 특검은 그 조사 했을까요? 특검은 그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연결고리 의혹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드루킹을 만났고 왜 김경수 의원에게 소개했으며 문재인 후보나 김정숙 여사 드루킹의 존재를 이 사람들한테 몸통이라고 지금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제가 곤란해지죠. 문재인 당시 후보나 김정숙에게 드루킹의 존재를 보고했는지 여부가 이것과 관련된 쟁점 아닙니까? 쟁점 의혹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라도 묻기는 해봤을까? 허익범 특검 왜 저러죠? 수사 기록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단지 그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 원 받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여 검찰로 이관했다는 내용만 몇 줄 나옵니다. 이건 저만 발견한 게 아니고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도 이걸 그대로 썼어요. 백원우는 누구일까요?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사람 재선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2번이나 한 사람이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요 답 나옵니다. 드루킹이 추천한 도변호사를 이 사람이 불러내서 만났다. 왜? 그 시점도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재선 의원이 1급 비서관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성심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청와대의 수상한 대응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최고로 수상한 인물이고 이 사건이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건 저만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인들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무실이 예기치 않게, 이제 그때 경찰이 그 쇼로 하는 압수수색이죠. 압수수색 되고, 드루킹이 구속되었을 때, 그때, 그 전에 드루킹이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적 있죠. 그때, 그러니까, 드루킹이 구속되고 압수수색되고 하는 그런 수상한 시점에서 도 변호사를 딱 만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오사카 총영사 자리 줄 테니까 입 막아라. 뭐 이겁니까? 아니겠죠? 아닐 것으로 믿고 다음 한번 봅시다. 하필 그 시점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왜 드루킹과 연결된 사람을 만나보려고 했을까? 이상하죠? 이 때문에 청와대 연루 의혹이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짐작되십니까? 혹시 드루킹의 입막음용은 아니었을까요? 요 사람이 누구냐면 요 사람이 바로 요 입 막힌 사람이 바로 백운우예요. 노무현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보고 뭐 살인자라고 했다가 이제 그 옆에 경호원들이 입을 막아 부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입이 막히니까 남 입 막으려고 했을까요? 아닐 걸로 또 보고 또 먹어서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이상한 만남이죠. 구속될 때 왜 만날까요? 드루킹 구속될 때 왜 그 변호사, 문제되는 변호사를 만났을까요?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특검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을까요? 가 포인트가 되겠죠. No! 그런 보도도 그런 기록도 제가 찾은 한도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밤새 어제 날밤 까다시피 뒤졌다니까요. 허위범 특검을 했을까요? 진행해야 되는 거죠. 특검은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백원우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안을 은폐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게 만난 게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고는 이거 검찰에 그냥 너가 한번 해봐라 하고 넘겨버리고는 마치 청와대 실세의 결백을 공식 입증해 주기 위해 참고인으로 부른 것 같은 인상을 줬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허위범 특검 욕할 수는 없어요. 초기부터 어마무시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대한변협이 특검을 추천할 때 변호사를 찾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살아있는 갓 태어난 기세 등등한 정권 그것을 상대로 특검해가지고 이득될 게 변호사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허위범 특검이 맡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욕할 일만은 아닙니다. 특검이 구성됐는데 이번에 이제 수사관들이나 수사 검사를 파견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올라 그래요. 온 사람들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수사를 하려고 하는지 덮으려고 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수사 결과니까
저는 온 사람 자체가 좀 그때 왜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수사를 봐야 하는. 허위범 특검 그 자체는 욕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 일선 수사관이나 검사들도 재수없으면 현 정권한테 찍히면 무슨 결과가 있을지 어떻게 알고 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도 이거 하지 말자 하자 뭐 이거 더 깊게 가자 하지 말자 이견이 많이 표출되었다고 보도가 나왔고 이거 보도를 봐서 합니다. 수사 여론도 썩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그나마 김경수가 유죄 법정 구속되는 바람에 허위범 특검은 체면 정도로 세운 셈입니다. 특검이 내가 이 정도는 했다. 뭐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송인배, 백원우 이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몸통을 향하는 열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들이 쥐고 있는 열쇠가 뭐냐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정말 강력한 의심이 들면서 궁금하네요. 이 사람들이 쥐고 있는 열쇠, 그 뒤의 몸통, 어떤 보고를 했을까? 했다면 지시는 받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움직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야당 중에서 제일 크다는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아직 신경 못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경 쓰는 구색이 안 보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이대로 실종되어 버리고 마는가? 안 되겠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특검 범위도 애매했습니다. 어디까지 특검하라 이것도 애매했어요 사실. 윤석열이가 하듯이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송인배, 백원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멍청했으니까 수사가 멍청하면 뭐 하죠? 특검하죠. 검찰들이 수사 제대로 안 하면 특검합니다. 이게 지금 검찰로 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수사 제대로 안 한다고 믿는다면 새로운 특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왔던 많은 의혹들이 이 새로운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역사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대 침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